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오늘은 Q&A로 몇 가지 중요한 내용 공지해 드릴게요. 실업수당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심사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증빙을 하는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감사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류를 잘못 여러분들 업로드 하시거나 제출하실 경우에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날 수 있고,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날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수당까지 모두 반납하라는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리뷰하고요. 최근에 몸이 아파서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로 수술을 하심으로써 디서빌리티 베네핏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실업수당 받고 계시다가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짚어보고요. 7월 달부터 페이먼트가 펜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2분기 리뷰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기타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2분기 리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1회 이상 실업수당을 받으셨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이 펜딩되는 분들은 조건부로 수당을 계속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뭐 1, 2주 더 지연될 수는 있지만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또 돈이 급하신 분들은 EDD에 전화하시면은 바로 펜딩에서 페이드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수당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페드에드가 8월 8일자로 끝나는 거는 이미 이제 공지돼서 알고요. 그렇다면은 페드에드 프로그램으로 받는 분들은 그걸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익스텐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짚어보고요. 기타 몇 가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실업수당 자격 조건에 부합을 해야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도 세금 보고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스케줄 C 혹은 1040 텍스 리턴 페이지를 전부 업로드 하셔야 돼요. 최소한 1040에서 사인하는 부분까지는 업로드 하셔야지 그냥 여러분들 임의로 한 페이지만 보내거나 이러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됩니다. 1099은 실업수당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1099만 업로드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보고 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세금보고 자료가 없는 분들은 W2나 팬데믹 이전에 실업수당 신청하실 시점을 기준으로 페이스톱 1099 받는 분들도 고용주한테 돈을 받는 게 있죠.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업로드 하셔도 돼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나서 시작하시려다가 팬데믹 때문에 일을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유흥자 혹은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일을 하기로 계약했다가 팬데믹 때문에 전부 취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거, 그럴 경우에는 그 계약 진행 사항 됐던 서류들을 증빙 서류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를 쓴 경우 잡을 오퍼 받아갖고 언제부터 출근하기로 했던 그런 편지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세금 보고 자료만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세금 보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팬데믹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업이 됐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기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단 주의사항이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 실업 중이었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굳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수당 받은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착출해 낼 거예요. 그래서 오버페이먼트 안내들 받고요. 이거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분들은 본인을 어떻게 증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서류도 준비 철저하게 하시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엉뚱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디스퀄리피케이션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향후에 오버페이먼트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버페이먼트 안내가 왔는데 어필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에는 차후에 컬렉션 디파트먼트로 넘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체킹 어카운트에서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오버페이먼트 노티스를 받으실 경우에는 30일 내에 응대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장애수당 신청하는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사소견서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제출을 하셔서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은 더 이상 실업수당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수당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같이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업수당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경우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수당을 신청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한테 계속 치료를 받으시거나 진단을 받으시는 그 시점부터 실업수당을 모두 끊으셔야 돼요. 가끔 실업수당 다 받고 나서 그 뒤에 장애수당을 신청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심사를 리뷰를 하기 때문에 자칫 실업수당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정석으로 하셔야지 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페드에드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13주까지 혹은 13주 이상 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8월 8일부터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클레임 밸런스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모든 수당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8월 8일 이후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있는지 궁금하시죠? 13주 이상 페드에드 받으신 분들은 8월 8일자로 밸런스가 남아있건 남아있지 않건 상관없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실업수당이 종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페드에드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PEUC로 연장이 되어서 수당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문제로 자동으로 PEUC로 연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 이상 자동 연장이 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EDD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연방 규정에 의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 엔딩 위크까지 페드에드가 중간에 끝난다 하더라도 뒤에 이어서 PEUC로 연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EUC 자격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와이프하고 아내분이 둘 다 PEUC 베네핏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계실 경우에 둘 다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세금 보고 서류 스케줄 C에 두 분의 이름이 동시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와이프하고 허즈번 둘 다 MEUC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스케줄 C에 한 사람만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그 이름이 올라가신 분만 MEUC 자격이 되고 나머지 배우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1040 텍스 리턴 서류와 스케줄 C 서류는 다릅니다. 스케줄 C는 1040 텍스 리턴 서류에 포함되긴 하지만 스케줄 C에 부부 둘 다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고 1040에만 둘 다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자격이 되는 거지 1040 텍스 리턴을 둘 다 한다고 해서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타입별로 언제 종료가 되는지 여기 날짜 쭉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되죠. PUA는 Disaster Assistance라고 프로그램 타입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PEUS는 Extension Tier 2 혹은 Extension Tier 2 Augmentation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 300불, 그리고 MEUC 자영업자 소득 있는 분들 100불씩 지원되는 거, 그리고 페드에드도 9월 4일자로 종료가 돼요. 전부. 페드에드도 13주 이상 받는 분들은 8월 8일자로 종료되지만 만약에 8월 8일 이후에 페드에드 연장되는 분들은 9월 4일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레귤러 UI로 받는 분들은 9월 4일이 지나도 계속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자격 조건은 베네핏 이어가 남아 있어야 되고요. 클레임 밸런스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베네핏 이어가 되는데도 클레임 밸런스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날짜로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 타입별로 구직 활동을 입력하는 거는 이렇게 되죠. 오른쪽에 쭉 숫자 나와 있죠. 페드 에드 프로그램 타입만 3개 이상이고 나머지는 1개 이상만 입력하시면 돼요.
PUA는 구직 활동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구직 활동을 하든지 혹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든지 한 개 이상 무언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 정보 입력하지 않으면 PUA 받는 분들 인터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수당이 계속 펜딩될 확률도 높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구직 활동은 그럼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SBA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구직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가능하죠. 그래서 잡페어, 그러니까 취업 박람회 같은 거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비즈니스를 광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신문 광고나 온라인 광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데 물건을 올려서 판매하는 그런 활동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보는 거죠. 기존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홍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셨던 분들은 리스팅 좋은 거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연락하시고 나서 이메일로 리스팅 보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킨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뭐 프로모션 공지할 수 있죠. 원 패키지 살 때 뭐 10% 할인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들을 컨택하는 방법도 하나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보는 거죠. 구직 활동도 가능하죠. 이력서를 다른 고용주에게 제출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자영업이라고 해서 자기 비즈니스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디 기관에 소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풀타임 자영업을 위한 모든 활동 자체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거예요. 자, 궁극적인 목적은 실업상을 받지 않을 만큼 인컴을 올리는 겁니다. 구직 활동이 필요 없이 본인의 비즈니스만 하실 분들은 그 비즈니스 영업 매출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단지 매출이 전혀 오르지 않고 실업상을 받고 있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웨이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활동이든지 더 이상 실업상을 받지 않을 만큼 영업의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직 활동 정보를 입력하는 직원과 자영업자분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보를 입력하는 포맷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구직 정보 활동 포맷하고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수입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실업수당 수급에 영향을 주는 수입이 있고 없는 수입이 있습니다. 실업수당 받을 때 반드시 수입으로 보고하셔야 되는 수입이 어떤 것인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시험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니가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집을 판 차액금 10만 불의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EDD의 수입으로 보고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스티브가 주식을 팔아서 3만 불의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certify 할 때 수입으로 보고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데이빗이 가족에게 돈이 없어서 2만 불을 빌려서 은행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certify 할 때 수입으로 보고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수잔이 생명보험 가입했던 거를 경기가 어려워서 취소를 하고 거기 어카운트에서 2만 불을 수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EDD의 수입 보고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마리아가 10시간을 일한 후에 500불을 고용주한테 받았습니다. 수입 보고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답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답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계속 제 동영상을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EDD의 수입 보고는 자산 증식에 의한 캐피럴 인컴은 수입 보고하지 않고요. 일을 해서 발생된 수입은 수입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EDD의 수입 보고와 IRS 수입 보고는 다릅니다. EDD의 수입 보고하지 않는 인컴이라 하더라도 IRS는 수입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1040 텍스 리턴 신고를 하실 때 반드시 이 기타 모든 수입은 담당 회계사님께 알리셔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엮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